자, 이제 미적분 1 두 번째 단원인 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오늘은 11번 유형까지, 그러니까 대표형 11번까지니까 딱 아마 등비 급수 들어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 급수와 그 뒤에 있는 함수의 극한의 또 일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럼 먼저 급수가 뭔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보고 있죠? 그럼 이제 해당 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된다. 자, 급수는 뭐냐면 수열의 각 항을 기호 더하기로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적당히 한 n번째, 100번째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계속 더하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한수열, 항개수가 무한계인 걸 얘기하는데 걔네들을 다 더하기로 연결해낸, 쉽게 말해 제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급수의 표현.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의 노란색 분필.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막 써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얘를 우리가 바로 급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100번장이 어떻게 될까? 이 수열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수열이 어떻게 될까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 나가겠다. 그래서 급수의 첫 번째 표현은 이 표현. 근데 이거 말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표현도 쓰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근데 계속 더해 나가겠다 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어떤 표현도 쓰느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가점을 구한 다음에 걔를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야. 급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k번째 항 구하고 합 구한 다음에 n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거든. 요걸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요것도 급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 된다. 물론 저기 나와 있지만 한 다음에 an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더하기 땡땡땡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의지. 자, 이런 네 가지 표현이 다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돼. 야, 이 중에 얘가 잉크가 제일 조금 먹거든.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의 문제집에서 많이 이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를 바로 급수라고 해.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있는 이 sn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분, 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니네 아마 수투할 때 뭐 등차등비시설에 부분합의 성질, 근데 그거는 부분합의 정의는 아니고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 상태. 이제 꼭 하면 이제 갈 건데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 바로 그 전에 있는 요 sn을 우리는 바로 부분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뭐 1페이지 뭐 부분합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 다 같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도 일종의 어떤 한 수열이고, 이거 극한 보내면 실험할 수도 있겠지. 근데 발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가 실험하면 오른쪽 밑에입니다.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그 값이 sn이, 미줄칠게, sn이 알파에 실험하게 되면, 자, 수열 sn.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수열이거든. n번째 항까지 합이란 수열인데 이 수열이 일정한 값 s에 실험하게 되면 얘는 우리를 걔를 바로 뭐라 한다? 급수다. 뭐 급수의 합이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급수 구하세요.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급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 이 전 단원이야.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럼 급수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근데 급수는 수렴하기가 매우 힘들어. 매우 힘들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an이란 수열이 1이야. 그러니까 이건 극한은 수렴하지. 근데 티골모아 태산이라고 이것도 계속 더하잖아. 이거 무한대로 발산해. 1도 계속 더하다 보면 100이 되고 만이 되고 1억이 되니까 이것도 SN은 발산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급수가 발산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 그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급수는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분분수, 두 번째는 등비급수, 그리고 마지막에 한참 나중에 배우게 될 정적분.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할 급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다. 부분분수, 아니면 등비급수, 아니면 기말고사 시험범위지만 정적분. 요거 말고는 수렴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자,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뭐 발산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예를 들고 하면 아마 개념 정리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봐도 돼. 자, 일단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아니라 일단 뜻을 볼게. 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돼야 된대. 어떤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려면 그거야.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되니 나중엔 티끌도 더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계속 내가 더해야 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양이 아주 작아도 남아있으면 이거 언젠지가 급수 발산하니? 내가 어떤 급수를 구했는데 그것이 발산하지 않고 수렴을 했다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잔인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물고기는 배부름을 느끼는 그게 없어. 그 신경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르면 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 먹는데 물고기는요 계속 먹어요. 그래서 집에 혹시 금붕어를 키운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좀 금붕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먹이를 계속 주면 돼. 그럼 계속 먹다가 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급수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금붕어라 생각을 해. 내가 먹이를 점점 줄여야 이 금붕어가 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 배설기관이 막혔어. 배설을 못해. 계속 먹여. 그럼 걔는 죽겠지. 뻥 하고 터지겠지. 그걸 발산이라 생각을 해보자고. 물고기가 발산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네가 먹이는 먹이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야. 대우명제 볼까요? 대우명제. 요거에 대한 대우명제거든. 네가 먹이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그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돼. 자,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대우 관계에 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여서 니네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다양한 예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열을 계속 더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계속 담는 그러니까 바구니에 내가 수열을 되게 이렇게 더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무거워 포기하지 않으려면 더하는 양이 점점 0이 돼줘야 된다. 요걸 좀 기억해 두길 바라고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이거는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의 극한값이 5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치환해서 정리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얼마다?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거 나오면 항상 틀리더라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 빼기 3에 대한 급수가 5가 나왔다. 그럼 얘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8일까요? 8일까요? 이게 이제 기본기를 테스트하는 문제인데 봐봐. 이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을 했으니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은 점점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A의 극한값은 3이 되게 된다. 이게 이 핵심적인 개념인 거야. 애들이 보통 넘겨가지고 또 8이라고 해. 근데 이건 급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수열에 합을 구했는데 발산하지 않고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AN의 극한값이 3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좀 더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 자,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자, 내가 어떤 수열을 계속 더하는데 이것이 수렴하기 위해선 그 더하는 양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얘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를 하나 또 듭니다. 리미트 n의 값이 1부터 무한대가 되는데 an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n의 급수가 5래. 뭔가 엄청나 보여? 근데 결론적으로 또 이 수열의 급수를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걸 안 쓰니까 이상한 거야. 수학 문제에선 보통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거 5가 아니라 50이든 500이든 5000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왜?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이게 원래 그래. 여기가 원래 그래. 상관없다고. 5든 50이든 5000이든 실험했네 이 급수가. 그럼 얘가 점점 0이 돼야 되는 거고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값이 요게 2가 되니까 2가 되게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 니네들의 리액션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인 걸 한 거야 지금. 자, 이제 뭘 또 설명해야 되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야 돼. 자, 일단 적어주시고 적어줘야 돼 이걸. 옛날에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 중에 옛날에 과외도 좀 해보고 수학 그 학원도 참 오랫동안 다녔는데 되게 뭐 얼마를 고액가로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액가를 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 여기 학원 오기 전에 대치동에서 고3 이과를 상위권을 과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가 이제 휘문고 알지? 휘문이라고 아니 혹시 저기 대치동 쪽에 전교 5등 하던 애였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뭐 의대를 갈까 막 고민하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서 6월 모평을 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한 번도 수능 그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안 맞아본 애가 없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1학년 때부터 항상 100점을 맞았는데. 그래서 6월 달에 되면 알겠지만 재수생이랑 이제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3등급이 뜬 거야. 엄마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과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출동을 했어요. 아는 선생님이 좀 과외 좀 해달라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주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 돈을 많이 준대 해야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가서 이제 과외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또 열심히 이제 또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이게 천주교 약간 이런 그 집사 같은데 잘 몰라 그쪽 구조는 그런 분이라 두 분을 더 소개시켜 준 거야. 그것도 이 선생님들이 과외하기 가장 좋은 애가 누구냐면 재수생이야. 왜냐면 낮에 과외를 할 수 있거든. 낮에 과외를 하고 출근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재수생들이 사실 제일 과외하기 좋은데 그래서 과외를 3명을 했어요. 과외 3명. 근데 이제 이거 좀 약간 위화감이 있어. 나도 사실은 그게 좀 비정상이라고 봐. 혹시 수학과외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수학과외를 혹시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없냐? 수학과외? 얼마라고 얘기 잘 않을게.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비쌀 거야. 항상 상당히 비싸.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지? 잘난 척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근데 걔도 내가 수능 만점을 못 맞췄어. 걔도 그 비싼 돈 주고 한 애도. 그런데 선생님이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 중에 만점 맞은 애가 딱 한 명 있거든. 여태까지 내가 참 오랫동안 강사질을 했는데 강사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강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송재민이라는 친구가 있어. 송재민.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이걸 헷갈렸어. 이거를 어이가 없어. 그 내가 맨날 설명하는데 잘 자기 모르겠다 미치겠대 막.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과도 이걸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옛날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이거군요. 수능 한 2주 남은 거고. 이제 알겠다는 거야. 이제 알겠다. 야 내가 여태까지 100번을 설명했는데 이제 알겠냐고. 다행스럽게 근데 수능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수능할 때 잘 봤던 것 같아. 그 친구 재민이. 잘 살고 있나 모르겠어. 옛날에는 스승회 날 때 연락 좀 잘하다가 아직도 그 날이 기억이다. 수능을 딱 봤어. 저녁에 이제 그날 수업 일찍 끝내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느낌이 딱 좀 전화가 왔어. 수능 오늘 수능 보내가 딱 받았더니 울더라고. 야 뭐야 똑바로 얘기해봤더니 만점 맞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전화 온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능 만점은 이게 맞기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볼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일단 먼저 역을 써야겠지.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 된다. 그럼 이거의 역은 바로 뭐냐면 적어볼게. 역은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값이 0이 되면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니 근데 이것이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되는데 왜 발산을 해야 되지? 물고기한테 밥을 줘. 근데 점점 조금 주는데 오늘은 100개를 먹여. 그리고 다음날은 한 50개 먹이고 그 다음 한 10개 먹이고 요래야 살거든. 근데 100개 먹이고 99개 먹이고 98개 먹이고 그럼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감소하는 속도가 좀 빨라야 돼. 급수가 수렴하려면. 나는 정확한 기준을 아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고 얘를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 갑니다. 첫 번째 얘입니다. AN이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자, 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거 극한값 0이냐? 극한값 0이니? 극한값 0이잖아. 그러니까 A의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위에는 상수인데 밑에 n 나가는 식이 있으니까 이러면 A의 극한값이 0이 돼요. 근데 얘를 유리화하잖아. 자, 바꿔서 유리화할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서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이 이게 바로 AN. 그럼 이거의 SN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뭐합니까? n 대신에 1부터 쭉 대입하지. 그래서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1 아저씨, 루트 1. 자, 루트 3 빼기 루트 2 동동동동 돼서 루트의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이 되고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루트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게 SN이죠. 자, n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무한대로 발산하죠. 발산하지. 거봐. AN이 0이 돼도 이렇게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 이거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AN이 n분의 1인 경우 요것도 급수가 발산을 해. 근데 이거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의 공식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이 수열에 대한 SN을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땅땅땅땅땅땅 더 하다 보면 이것도 급수가 발산을 하는데 왜 발산하는지를 이 보이는 과정이 옛날에 한번 수능에 나와서 그래서 그 이후도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어떤 그 발레 중에 하나야. 보여줄게. 야,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크냐? 여기까지만 딱 볼게. 3분의 1이 커, 4분의 1이 커. 3분의 1이 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교하면 이 식이 이 식보다 크지? 그 다음 볼게.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인데 그럼 이 놈들을 다 8분의 1로 바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로 바꿔. 자, 그러면은 1에다가 2분의 1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2분의 1이니? 요것도 2분의 1이니? 그럼 그 다음에 있는 9분의 1부터 시작해서 16분의 1이 이게 8개거든? 그럼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보다 큰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합을 구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보다 작은 수열의 합이 2분의 1을 계속 생산할 수가 있다고. 2분의 1을 계속 생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보다 작은 놈도 급수가 발산하니 나는 상대적으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수능에 한번 나왔어. 그냥 구경만 해. 알겠지? 근데 기억해 두긴 해야 돼. 이것도 분명히 저 여기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알겠냐? 자, 그래서 이것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급수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사실 마무리가 된 거야. 등비급수 전까지. 등비급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에 관련된 급수 문제 몇 개를 좀 해결해 보고 또 쉬기도 하긴 해야 되지만 보겠습니다. 자, 좀 급수가 뭔지 좀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 사실 모를 거야. 급수는 실제로 급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이 수열을 계속 더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진행해 볼게. 이 문제 한 방이면 끝이야. 자, 이 첫 번째 페이지는요.
첫 번째 유형은 급수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두 알고 있나요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봐봐. 구하는 게 급수지? 여기에 대놓고 급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없어도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도 니네가 이거 급수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급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제일 간단한 표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잖아. 같은 얘기인 거잖아.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근데 저기 sn이 있네. 저기 sn이 있네. 그럼 이거의 극한 갖고 오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2가 돼서 정답은 2분의 1 끝.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그냥 의미 물어보는 거야. 급수의 다양한 표현들을 알고 있느냐. 얘도 급수고 얘도 급수고 모두 급수고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도 요것도 급수고 얘도 급수고 얘도 급수고 얘도 급수고 다 모두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끝난 거야.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급수를 구하래잖아. 이거를 구하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 여기 sn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이 내가 원하는 극한값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 전형적인 문제군. 급수를 구하는 순서 설명할게. 첫 번째, ak를 추정합니다. 첫 번장은 이렇고 두 번장은 이렇고 세 번장은 저러니 아마 n번째 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n번째 항을 먼저 추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뭘 하냐? 부분합에 해당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이용해서 부분합 sn을 구해주시고 세 번째 뭘 하면 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 아주 간단하지? 합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대로 해볼게. 자, 볼게요. 세 번째 항이네. 세 번째 항 정도를 보면 K번째 항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니 K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K분의 1처럼 생겼겠지. 분모가 1부터 K까지 합이니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될 것이고 그럼 번분수에 의해서 얘가 계산이 되면 뭐가 되냐면 K의 K 더하기 1분의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이거의 분모를 부분분수 뭔가요 선생님? 부분분수가 A, B분의 C를 그 두 놈의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눠주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둘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니 굳이 나누지 않고서도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이게 거의 90%라고 봐야 돼. 2단계 SN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묶어내는데 그래, 처음이니까 좀 과정을 적어줄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계산해 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네가 지금 방금 정리한 AK가 2배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 축차 대입을 하죠. 자, 1분의 1 빼기 2분의 1 해서 따따따따따 해서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을 하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2 곱하기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합구하는 거야 뭐. 축차 대입하면. 자, 마지막 단계.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죠. 자,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사라지니까 그래서 급수는 얼마다? 2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급수를 구하는 순서야. 모든 급수를 다 K번째 항 조사해 주시고 합구해 주시고 n 무한대로 보내주시고 요 순서대로 급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나중에 이런 건 거의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추차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상대될 거야. 힘들다. 아, 오늘 에너지를 너무 많이 3교시 때 쓰려고 좀 아껴뒀다가 너무 갖다 썼더니 배가 고프네요. 쉬는 시간에 라면을 먹어야겠어. 내가 좋아하는 새우탕면을 먹겠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개씩이 사실은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루트 n 더하기 1과 루트 n 더하기 2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내가 얘는 요렇게 요건 요거대로 따로따로 부모가 항이 하나니까 적어보면 루트 n 더하기가 약분되니까 앞에 친구는 뭐가 되냐면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뒤에 있는 친구는 루트 n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의 n 더하기 2분의 1이 급수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자, 일단 식을 먼저 간단히 해줬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 합을 구하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동시에 하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표현적으로 약간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정을 아예 그냥 이렇게 나눠버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내가 나중에 할 것이고 대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변수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는 게 내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급수를 표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 중에 가장 잉크가 많이 드는 거. 리미트는 리미트대로, 시그마는 시그마대로, 수열은 수열대로 다 풀어 쓰는 이 단계로 거쳐주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k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 보면 루트 2 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2를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4분의 1 해서 이제 마지막 n 대입해 주면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루트 n 더하기 2분의 1이라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n 더하기 2분의 1이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안녕 유료화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없는 거다. 뭐야 이게 뭐 허접하구만. 다 그래. 뭐 배우고 나면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죠? 대표형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까지는 좀 쉬워. 오늘 할 내용 중에 그나마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대표 유형 5번 정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뭐 급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뻔한 얘기고 아마 5번 유형 빼고 나머지는 아마 단순 계산 문제라 어렵지 않게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게 뭐 개념서에 나오지만 실제로 뭐 로그의 급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자, 구해보래.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일단 분해를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나중에 할 거고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여기 2부터거든. 분모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로그의 식을 k가는 식으로 변신해보자. k 곱하기 k 얘를 인수분해서 k 빼기 1의 k 더하기라고 해서 아예 작전을 짠 거야.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는 나중에 보낼 거야. 어차피 한꺼번에 하면 실수도 하고 막 서술형 막 감점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풀어서 차근차근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이제 실제로 한번 대입을 좀 해볼까? 야, 여기다가 k 대신에 숫자들을 대입해서 더하잖아.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겠지. 자, 여기다가 k 대신에 2, 3, 4, 5 집어넣고 더하게 되면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 곱하니까 이 진수 걔로 곱해질 거고 그래서 이 친구는 로그 자 바로 한번 갈게. k 대신에 2 대입하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k 대신에 3 대입하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마지막에 n 대입해주면 n-1 곱하기 n 더하기 1에 n 곱하기 n 자, 요거 정리한 다음에 뭐 약분 좀 하겠지. 무한대 보내면 돼요. 자, 2랑 2랑 3, 3 약분되고 3, 3, 4, 4 약분되고 요거 2개 남네? 그럼 여기도 요거 2개 남을 것이고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로그의 n 더하기 1분의 2n이 되겠다. 자, 요거 점점 2에 가까워지니 극한값은 로그 2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됩니다. 마음 같아선 다 하고 쉬는 게 딱 아름답긴 한데 뭐 그렇게 5번만 넘어가면 나머지 쉬우니까 5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5번이다. 자,
이게 더하기 빼기가 반복이 되는 이런 급수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해야 되는지가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나중에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요 문제만으로는 니네가 좀 판단하기 힘들 수 있으니 선생님이 몇 가지 예제를 적어주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그 합이 풀마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 그 급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야. 근데 여기서의 원칙이 뭐냐? 이거야.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의 S2n과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S의 2n-1이 서로 S로 같게 되면 짝수번째 한가지 합과 홀수번째 한가지 합을 따로 구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S 홀짝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Sn의 극한을 S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급수에서도 이런 성질을 좀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볼게. 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S2n과 S2n 빼기 1을 바로 구하면 좋은데 그건 좀 힘드니까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봐봐.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한까지 합이야. 보이니? 1 빼기 2분의 1이죠. n 대신에 2 대입하면 네 번째 한까지 합입니다. 풀마 2분의 1 사라지니까 1 빼기 3분의 1이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형태로 두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1 빼기 2분의 1이구나. 나열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n 대신에 2 대입하면 네 번째 한까지 합이네. 그럼 얘가 풀마 사라지거든. 1 빼기 3분의 1이구나. 1 빼기 3분의 1이구나. 그럼 1 빼기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열해 놓고 보니까 S2n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구나. 짝수번째 한까지 합. 오케이? 자, 이제 홀수번째 한까지 합을 조사해 볼까요?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한까지 합 1이네. 자,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한까지 합 1이네. n 대신에 3 대입해서 다섯 번째 한까지 합 1이네. 자, 같은 게 계속 유지돼도 일단 S2n-1을 구해봤더니 1이 되는구나.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게. n 무한대로 보내든 말든 이건 얼마입니까? 1이죠? 1이죠? 요거 n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입니까? 1이죠? 오, 같네. 1로 갔구나. 그래서 얘의 급수는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적어줄 테니까 두 가지 예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내가 처음에 뭐 해볼 거냐면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빼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빼기 4분의 5 더하기 4분의 5라는 자,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할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로를 쳤어. 야, 1 빼기 2분의 3 그 다음 2분의 3 빼기 3분의 4 그 다음 3분의 4 빼기 4분의 5. 자, 이 급수의 또 수렴과 발산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숨차서 그래. S2n 볼까? 자, 두 번째 한까지 합 1 빼기 2분의 3이야. 계산하지 마. 1 빼기 2분의 3이야. 그럼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네 번째 한까지 합을 계산해 볼게. 1 빼기 3분의 4야. 1 빼기 3분의 4. 자, n 대신에 3 대입해서 여섯 번째 한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거기 풀마 사라지고 1 빼기 4분의 5야. 그렇군. 그래서 S2n이 뭐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게 너무 좁다. 자, 여기서 S2n이 뭐가 되게 된다. S2n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S2n 홀수번째 한까지 해볼게. 자, 홀수번째 한까지 합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한까지 합 1이야. 세 번째 한까지 합 또 1이야. 다섯 번째 한까지 합 또 1이야. 그래? 너는 계속 1이네.
1이고 1이고 1이네. 그래서 홀수 번째 한가지 합인 S2n-1은 그냥 1이네. 자, 갈게. 극한 뭐 내봐. 0이네. 이 뒤에 있는 친구가 1이 되니까 극한 0이지. 얘는 극한 1이지. 그래서 얘는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발산한다. 발산한다. 안 한다?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럼 가로가 있는 거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만 이해해주면 돼. 나는 무조건 짝수 번째 한가지 합만 계산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가로의 의미는. 홀수 번째 한가지 합을 계산하지 않고 짝수 번째 한가지 합인 나는 요것만 선택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가로의 의미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짝수 번째 항만 생각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급수가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게 돼.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sn의 급수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짝수 번째 항까지 한만 계산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항해부호가 풀마로 바뀌는 이 경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좀 좋거든. 문제를 더럽게 내기에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지읒, 리을, 미음, 다음 중 급수가 수렴하는 거. 그럼 빨리빨리 속전속결 가야 돼. 짝수 번째 한가지야? 홀수 번째 한가지야? 이거 좀 얍삽하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좀 시도해 봤거든? 근데 학생들은 잘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습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 니네 입장에서는. 니네가 뭐 한 재수, 삼수 하겠다. 그럼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한 번에 가야지 돼야, 그지? 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다. 그만큼 이제 좀 연습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고, 오케이. 보고 잠깐 쉬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좀 쉬고, 근데 휴식을 좀 취할 테니까. 자, 봅시다. 자, 6번째 유형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급수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가장 좀 원초적인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요게 이제 n번째 항이죠. 그래서 뒤에 더하기 땡땡땡이 있다는 걸 봐서는 아, 여기에 급수란 표현이 없었어도 요게 급수구나라는 판단을 니네가 해줘야 돼. 그럼 표현이 4가지라 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an 빼기 n 3승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급수 똑같은 표현이거든. 이놈이 수렴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은 점점 0이 된다는 뜻이구나. 즉 an과 얘의 극한값은 같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an의 극한을 구하고 싶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뭐의 극한을 구해도 된다? n3승 위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n의 제곱. 자, 분자 2차식의 합이고요. 3차식입니다. 뭘로 시작하는 3차식이 되냐면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식이 되죠. 밑에는 1로 시작하는 3차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얼마? 3분의 1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니? 자, 이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의 수열의 극한값이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A의 극한값은 얘의 극한값과 같고 요거 2차식의 합이군.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식이 되는 건 이렇게 해서 극한을 좀 바로 계산을 했다. 이게 6번이에요. 자, 이제 대표형 7번에 나와 있는 여기도 또 점화식이 또 나오네. 자, 여기는 이 점화식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점화식이 아니라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다항을 만드는. 그러니까 요거는 방법이 축차 대입밖에 방법이 없다. 축차 대입밖에 방법이. 물론 개차수열의 일반은 공식 써도 되는데 뭐 그거 하자 개차수열 하는 건 좀 그렇고.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더하기 2. n 대신에 2 대입하면 자,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더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1까지 대입을 해주면 왼쪽은 an, 오른쪽은 a의 n 빼기 1. 그 다음에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해주면 n이 되므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더해서 얘는 점화식을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선생님이 좀 편하게 얍삽하게 일반항 빨리 구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문제도 나오거든. 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요. 왼쪽에 A2, 오른쪽에 A2. 3, 3, 4, 4 사라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A1은 얼마야? A1이 1이거든? 그럼 우변이 1부터 N까지 합이네. 우변이. 자, 그러므로 AN이 1부터 N까지 합인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놈의 역수의 급수야. 그래서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마지막에 보낼 거야.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합을 구할 거야. 근데 이 수열을 역수에서 합을 구하라 했으니 분모 분자 바꿔서 변수까지 바꿔주면 K 더하기 1분의 1이다. 결국엔 부분분수. 얘와 얘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알겠지만 요거는 뭐 축차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 쌤이 조금 안선할게. 다다다다 해서 1부터 n까지 대입한 다음에 sn을 계산해 보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안녕. 그래서 급수는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다. 거의 대부분 다. 실제 니네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분 분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들이 될 것이다. 어디가? 오, 야, 예리한데? 실수해서 선생님이 요거 부분 분자 바꾸면 위에 2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인정. 자, 그래서 앞에 2 빠지고 2 빠지니까 정답은 2가 바로 정답이 돼야 된다. 좋았어? 집중력이 좋은 친구군. 빨리 이름을 좀 외워줘야지. 이름을 부를 텐데. 넌 이름이 뭐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명진이? 명진이. 명진이. 어떻게 그렇게 두지? 명진이. 명진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연관져서 외우지 않으면 잘 못 외우거든, 이름을. 명진이. 명진이.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예전에 했었던 그 유형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내가 또 설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SN에서 A를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내가 SN을 먼저 좀 전개를 좀 해보면 2분의 3N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N이라 이거 N 대신에 N- 집어넣어 빼면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설명했나 혹시?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하면 공차라고? 설명했나? 그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일단 3N으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한 결과와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한 결과는 반드시 같아야 되므로 여기다가 지금 현재 N 대신에 1 대입하면 2죠. 거기다 N 대신에 1 대입해서 2가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보정해 주시면 된다. SN에서 SN 마이너스 빼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해 봤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계수 바꿔. 자, 3n 빼기 1을 먼저 적어주고 3n 더하기를 적어주고 맞다. k가 난 시그마로 바꿔줬으니 변수를 k라고 적는 게 옳겠죠. 야, 미쳤냐?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여기는 더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가 3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아예 앞으로 빼버렸어. 내려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앞에 거 3k 빼기 1분의 1 빼기 3k 더하기 2분의 1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얘를 또 마찬가지로 1, 2, 3, 4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2분의 1 빼기 3n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그래서 사라지니까 6분의 1이 정답이 된다. 또 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주제는 없어. 다 예전에 했던 것 같다 울고 먹는 거지. 또 한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렇게 울고 먹는 경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뻔하죠. 근과계수관계 이용해서 계산. 자, 이거는 말 안 하고 빨리 할게 그냥. 분모 전개하잖아. 그럼 알파 n하고 베타 n을 곱하고 마이너스 알파 n과 베타 n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더하기 1에 대한 분모가 지금 이건데, 자,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보면은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n제곱 더하기 2n이 여기 들어가지고 두근의 합이 n 더하기 1이거든. 근데 걔를 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더하기를 해주면 식이 n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거야. 그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분모를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이렇게 n제곱 더하기 n이 정리가 되었고, 그럼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니 했었던 방법대로 계산해주면 1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겠냐? 여러 번 했으니까 요건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 남았네요. 이거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자, 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자, 어차피 킬러 문제는 니네 학교 킬러 문제는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떤 기출 문제집을 쓸지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좀 시험도 보고 그래서 니네들의 성취도를 좀 판단을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하긴 할 텐데, 근데 무슨 교재를 하든 간에 어차피 킬러 문제는 해야 돼.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없는 문제집을 해도 선생님이 킬러 문제를 정리를 해줄 거고, 킬러 문제가 있는 문제집을 해도 킬러 문제는 정리해 줄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계약하고 나면 하루에 너무 많으면 부담되니까 한 3, 4문제 정도, 많으면 한 5문제 정도. 그 프린트의 제목은 오늘의 킬러 문제. 그래서 하루에 한 5가지 정도의 킬러 문제들을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약간 제시만 해주고, 요건 요렇게 한번 해봐라 제시만 해주고 풀어볼 시간을 줄 거야. 그때 보통 개인 질문을 받아. 보통 숙제에 대한 개인 질문을 받고, 그게 다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 자, 이거는 몇 년도 기출 문제인데 이건 이런 의도로 해서 이렇게 푼다. 그래서 딱 하루에 많아야 5개씩 정리를 할 거야. 오늘의 킬러 문제. 내가 이름을 좀 줘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더라고. 그냥 오늘의 킬러 문제. 줄여서 5킬문.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이건 또.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킬러 문제는 아니고 그냥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해. 그만큼 이제 모의고사 나온 문제들은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알겠지만 공통현의 길이는 니네가 뭘로 구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계산을 한단 말이지. 그잖아? 자, 이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1인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n분의 2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n분의 2. 그럼 반띵 딱 하면 이 길이는 n분의 1.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네모라고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빗변의 길이 1은요. 나머지 n제곱분의 1 더하기 네모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네모의 제곱은 바로 뭐가 되냐면 1 빼기 n제곱분의 1 통분해주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네모의 제곱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건 ln이라고 하는 네모의 길이의 2배에다가 ln이라고 하는 네모의 길이의 2배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또 1을 더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구하고 싶은 이 식은 바로 뭐냐면 n에다가 네모의 2배를 구한 다음에 그거 전체를 제곱해서 역수를 취하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고, 자, 다시 ln의 길이는 네모의 2배, 이 네모의 2배. 실제로 계산을 하면 n제곱 곱하기 4 곱하기 네모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 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합니다. 네모 제곱 대신에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n제곱 약분되고 결론적으로 뭐가 남게 된다?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남게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두 번째 항부터, 왜냐면 n 대신에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두 번째 항부터, 자, 시그마 n은 1부터 아니 2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 곱하기 n 빼기 1과 n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분모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네요. 그럼 2로 나눠줘야 되네. 근데 이미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는 8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쓸 수 있고, 나머지 계산은 니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 할 수 있을 거라 봐. n 대신에 2, 3, 4 집어넣고 약분하면 아마 8분의 1이라는 결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 더해주면 정답은 9가 되겠죠.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우리 부분분사 지금 좀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나머지 계산은 이제 너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 사실은 기출문제들이 너무 많아. 미적분호는 문과일과 동통으로 배우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기출문제가 한 수천 문제 될 거야.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좀 유명한 문제 위주로 좀 우린 준비를 해야겠지? 자, 이제 11번 급수의 성질.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극한은 수렴해야지만 전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급수도요, 이 안에 들어있는 AN과 BN이 수렴해야지만 걔를 전개하고 상수 튀어나오고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뭐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을 좀 한번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의 급수, AN이라는 수열의 급수를 내가 뭐라고 치환하냐면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하고, 자, BN이라는 수열의 급수를 내가 뭐라고 치환을 하냐면 대문자 B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지금 AN과 BN이 요 두 친구가 모두 수렴한다 했으니 시그마를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가 되게 된다? A-B가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얘도 전개를 하겠죠. 상수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4A 더하기 3B의 결과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A가 궁금하니 B를 소거해야겠구나. 윗식에 3 곱하고 더합니다. 자, 윗식에 3 곱하고 더하면 7A가, 윗식에 3 곱하면 6인데 더해주면 14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N의 급수 결과는 2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몇 개 좀 독특한 거 빼고 급수도 어려운 건 아니다. 등비급수가 문제인 거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까지입니다.